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평화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경상입니다. 오늘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를 하거나 전세를 계약을 하거나 월세를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같이 작성하게 되겠지요. 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기존 주택을 매매를 했거나 전세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했거나 월세로 했거나 하면은 그 계약서에 뒤에 보면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이렇게 치시면은 그 양식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나중에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이렇게 보시면은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매매 교환이냐 임대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매매면은 매매 및 교환에 체크하시면 되고 공동주택이면은 공동주택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공동주택이란 빌라나 아파트 그런 것을 얘기하게 되겠죠. 통상 빌라는 이제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을 얘기를 합니다. 빌라는 원래는 공식 명칭은 아니죠. 원래는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확인 설명서 자료로서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그 밖의 자료를 이렇게 해서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하고 설명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 보면은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많이 설명을 하지요. 그리고 계약을 할 때 매도인이든 임대인이든 등기권리증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갖고 나오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여기 보면은 1항에 대상 물건의 표시로 해서 그 소재지가 나와 있고요. 소재지는 등기부에 나와 있는 그 소재지를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면적은 그 전체적인 면적을 기록하면 되겠고요. 지목은 통상 주택인 경우는 대가 되겠죠. 건축물의 이제 전용 면적은 등기부에 나옵니다. 구분 등기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지 지분은 전체 대지 면적분의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준공연도는 몇 년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준공연도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건축물 대장에 나옵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뭐 아파트면 아파트, 다세대 주택이면 다세대 주택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용도도 아파트면 아파트 이렇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건축물 대장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뭐 연화조는 이제 벽돌로 지은 건물들을 얘기하겠죠. 방향인데 방향은 뭐 거실 창문 기준에서 뭐 동향이다. 이렇게 해서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요즘 이제 지진 때문에 요거 이제 강조되고 있는데 내진 설계 적용 여부라든가 내진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건축물 대장상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걸 기록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준공하고 나서 불법적으로 개인이 이제 더 증축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건축물 대장상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위반 건축물이 있다고 하면은 건축물 대장상에 제목 옆에 그 위반 건축물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항 권리관계에서 보면은 등기부 기재사항 거기 보면은 이제 토지하고 건축물 토지하고 건축물에 이제 임대인이라든가 매도인 성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 주소가 나옵니다. 옆에 보면은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에는 통상 근저당이 많이 기록이 되죠. 근저당 기록할 때는 근저당 설정일을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그 다음 근저당권자가 누군지 그렇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사망에는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요거는 토지 이용 계획을 열람하면 나옵니다.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토지 이용 계획은 인터넷에서 토지 이용 계획 열람 치시면 나옵니다. 거기에서 주소 입력하면은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나오니까요.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도시군 계획 시설에는 이제 도로에 접해 있냐 안 접해 있냐 그런 거 적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허가 신고 구역 여부는 지금 뭐 서울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리고 투기 지역 여부는 현재 서울 전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 계획 구역 이런 것도 토지 이용 계획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사항 보시면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라든가 상대 보호 구역, 그 다음에 대공방어 협조 구역 이런 것은 서울 전역에 대해서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항 입지 조건에 보시면은 도로와의 관계입니다. 도로와의 관계는 그 주택이었을 경우에는 주택 앞에 몇 미터 도로가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포장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 다음에 접근성이 용이하냐 안 하냐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대중교통은 이제 주택로부터 버스 정류장이 얼마나 걸리냐, 지하철은 무슨 역에 얼마 정도 도보로 몇 분 걸리냐 그렇게 기록하시면 되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뭐 통상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 주차 시설이 있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체크하시면 되고요. 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까운 데 기록하시면 되고 판매 및 의료시설, 뭐 이마트라든가 그다음 종합의료시설은 이제 종합병원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경비실이 보항은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경비실이 있냐 없냐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관리 주체는 위탁 관리하고 있냐 자체 관리하고 있냐 거기에 대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그 앞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6항부터 나오는데요. 비선호 시설이 있냐 없냐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은 이제 매매가라든가 아니면 뭐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 그렇게 기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건물 공시가격 이렇게 나오는데요.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이용 계획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러면 제곱미터당 얼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기록하시면 되고요. 건물 공시가격도 그 건축물 대장상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나올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건물 공시가격을 열람을 해서 기록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8항은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입니다. 매매 같은 경우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적어야 되겠지만 임대차 같은 경우는 생략하면 되겠습니다. 9항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인데 여기에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그 건물하고 토지하고 등기부가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여러 세대가 한 그 건물에 입주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서울 은평구 쪽에는 가끔씩 그 공유 단독주택들이 있습니다. 빌라 같이 생겼는데 그것을 구분 등기로 안 해놓고 공유로 해가지고 6명이면 6명 이렇게 해서 공유로 해가지고 몇 분의 몇 이렇게 해서 건물도 몇 분의 몇 이렇게 갖고 있고 토지도 몇 분의 몇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유 단독주택이다 이런 것을 기록을 해야 되고 소유자가 몇 명이다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되겠지요. 지팡은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수도가 파손이 있는지 없는지, 용수량은 어떤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전기는 이제 정상이냐, 전기가 잘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체크하시면 되고요. 가스는 도시가스냐 아니면 뭐 LPG냐 이런 거 하면 되고요. 소방시설에 이제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있냐 없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되어 있으니까 아파트 빼고 나머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난방 공급 및 연료 공급은 중앙 공급이냐 개별 공급이냐 판단해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시설 작동은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그리고 도시가스냐 아니면 뭐 기름이냐 연탄이냐, 요즘 연탄하는 곳은 잘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승강기입니다.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있냐 없냐 체크하시면 되고요. 배수는 정상이냐 아니냐, 그래서 집에 가서 확인해 볼 때 배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11번입니다. 10이랑 벽면 및 도배 상태입니다. 벽면에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고요.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여기 10이랑 벽면 및 도배 상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상 20년 이상 된 건물들은 외벽 크랙 현상이 갑니다. 외벽에 이제 금이 가는 현상들이죠. 그런 것들은 외벽 크랙 현상이라고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누수는 이제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로라든가 아니면 일부 이제 곰팡이 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누수라고 체크를 하시고 위치를 정확하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이제 장롱이라든가 이제 가구를 벽면에 바싹 붙여서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은 그 뒤로 통풍이 안 돼서 가끔 이제 곰팡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가서 보면은 장롱이라든가 가구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은 나중에 가구를 다 빼고 나면은 그 뒤에 곰팡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12항 환경 조건입니다. 일조량, 뭐 풍부하냐, 보통이냐, 뭐 불충분하냐, 뭐 반지하라든가 이런 데는 불충분하겠죠. 그 다음에 소음이 보통이냐, 뭐 미비하냐, 심하냐,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동도 뭐 보통이다. 통상 보통이 많죠. 그 다음 13항은 중개보수 및 실비입니다. 이것은 중개보수 및 실비는 규정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주소하고 뭐 매도인, 매수인, 뭐 임대인, 임차인, 뭐 주소하고 생년월일. 계약서에는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다 들어갔지만은 확인설명서에는 뒷자리는 안 들어가고 생년월일만 나옵니다. 그리고 성명에 서명 또는 날인하시면 되겠고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여기에서도 서명을 하고 반드시 날인 도장을 찍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거용 건축물, 또 비주거용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거용 건축물로 해서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할 때 요거는 통상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임대인이 모르는 사항을 임대인한테 물어보고 또 살고 있는 임차인한테 물어보고 해서 정확하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할 때는 뭐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다 발급을 받아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다 매수인이나 임차인께 다 드리고 있습니다. 1항부터 그 다음에 13항까지 있었는데 1항은 대상 물건의 표시, 2항은 권리관계, 권리관계에서 특히 근저당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뭐 가압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겠고요. 3항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용 계획 열람을 하셔가지고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 조건, 4항이 입지 조건이었고요. 5항이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이라든가 관리 주체, 그거 설명을 드렸고요. 6항 비선호 시설, 7항 거래 예정 금액, 8항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 10항 내부 및 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리고 11항 벽면 및 도배 상태, 12항 환경 조건, 13항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중개 보수라고 해가지고 저번에 명칭이 변경이 됐죠. 중개 보수로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든 계약서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두 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